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연주자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비브라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비브라토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영원한 숙제면서 맨 처음 배울 때 비브라토의 꿈을 안고 시작하지 않나요? 한참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배우는데 그 비브라토가 너무나 하고 싶죠. 선생님과 내가 소리가 다른 이유는 저 비브라토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워낙 바이올린을 늦게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동네 학원에서 배우다가 중2 때 전공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비브라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브라토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비브라토를 따로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때 배운 비브라토가 이제 관절 푸는 연습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때 갈라미안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비브라토를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핑거 비브라토, 리스트, 손목 비브라토, 암 비브라토 이렇게 세 가지로 뭐 우리가 분류해서 연주하거나 뭐 거기 암 비브라토, 여기는 핑거 비브라토 뭐 이렇게 하고 지시를 내리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이게 컨트롤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 이거를 컨비네이션해서 쓰겠다 뭐 이래서 무슨 실험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핑거 비브라토로 해서 그 방법으로 관절 푸는 걸 배웠고, 근데 사실은 손목 비브라토를 더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걸. 이 핑거 비브라토가 능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좀 비브라토를 웬만큼 하게 됐다고 한 거는 그 이후로 한 10년 이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이 관절 연습뿐만 아니라 이 손목 전체를 흔드는 이것도 뭐 이렇게 흔드는 이 각도를 찾는 게 사실은 초보자한테 제일 어려운데 이 각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문고리 있죠? 동그란 문고리 요거 잡는 아니면 이렇게 손을 돌린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네, 핸들을 돌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악기를 내가 잡았을 때 이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손목이 나오지 않은 채로 이게 너클이라고 하는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시다 보면 이 관절이 따라 흔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관절 연습을 이 각도로 열심히 했던 건 이 각도로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손목을 흔들었을 때 관절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게 쉽게 말하자면 얘가 작은 톱니바퀴, 얘가 큰 톱니바퀴, 얘는 더 큰 톱니바퀴. 그래서 정말 크고 거대한 비브라토 할 때는 여기를 움직이지만 여기가 따라 움직이고 있고 여기를 움직일 때도 손목으로 비브라토를 하지만 손가락 관절이 다 풀어져 있는 이런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시고 그게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저처럼 비브라토를 늦게 배우신 분은 수시로 이렇게 관절을 풀어주시면 뼈가 굳은 다음에 비브라토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안 그러면 매일 스케일 연습할 때 비브라토를 넣어서 네 박자 꽉꽉 온활로 비브라토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비브라토는 하면 할수록 늘고 지속을 하면 할수록 지속력이 강해집니다. 팔에 힘도 생기고요. 모든 건 힘을 빼야 되지만 사실은 비브라토 지속을 못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건 관절이 안 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관절이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풀어진 채로 지속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힘만 가지 소리가 진동으로 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푸는 거 제일로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손목 비브라토를 제일 많이 쓰고 스팟, 뭐 포지션상 핑거 비브라토밖에 쓸 수 없는 자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G선에서 몰토 비브라토로 레가토 비브라토 계속해서 지속적인 비브라토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암 비브라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 다룰 줄 알고 몸이 다 그렇게 풀려 있어야 우리가 적시적소에 적합한 비브라토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은 해서 관절이 마음대로 컨트롤 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품에서 비브라토가 도대체 얼만큼 필요한가? 좋은 비브라토는 어떤 건가? 항상 맥시멈으로 가장 큰 폭으로 제일 많이 항상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곡 따라 다르죠. 템포 따라 다르고 그 곡이 작곡된 시대 따라 다르고 작곡가 성향 따라 다르고 한 작품 내에서도 또 다릅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 1악장 같은 경우는 시작과 함께 몰토, 아파시오나토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브라토도 한운도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네, 열심히 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이제 판단은 나타낸 말과, 그 다음에 빠르기, 그 다음에 정열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열렬한 막 구애 장면 같은 이런 거에서 이제 가슴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브라토가 이걸 다 따라와 줄 수 있게 메커니즘도 이제 갖춰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핑거 비브라토를 썼나요? 리스트 비브라토를 썼나요? 아마 이제 다 컨비네이션으로, 그래서 좀 더 보다 긴 음들은 몸의 많은 부위를 더 썼을 거고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 4번 손가락 같은 경우는 얼른 핑거 비브라토를 얼른 했을 겁니다. 그런 컨비네이션이 이제 다 이게 기능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노래에 따라서 몸이 자동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같은 낭만파 작품이지만 또 굉장히 절제된 비브라토를 쓰는 작품도 있죠. 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디찬 공기, 얼음장 같은 분위기, 이렇게 막 다친 마음, 아니면 이렇게 속으로 사귀고 있는 슬픔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막 에스프레시보 막 충분하고 막 맥시멈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절제되고 억압되고 그런 분위기로, 물론 이제 이게 감정의 고조가 되면서 몰토, 아파시오나토 같이 이제 발전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같은 곡에서도 프레이즈 따라 분위기 따라 악상 따라서 비브라토 종류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비브라토가 연결되는 그런 패시지만 연주를 해봤는데요. on and off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너는 왜 비브라토를 하다 마니? 비브라토 on and off로 비브라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항상 비브라토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비브라토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타브까지 바꿔서 한 4번이 반복이 되는 굉장히 길게 우는 장면인데 차이콥스키 콘체르토 1악장입니다. 여기서는 비브라토가 멈추지 않고 계속 크라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 근육이 여기가 없으시면 힘드실 거예요. 이 암비브라토를 거의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암비브라토를 할 때도 관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비브라토는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얘가 단독적으로 쓸 일은 거의 하이 포지션이나 아주 빠른 스팟 아니고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관절 푸는 연습을 한 건 맞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낭만파 작품으로 이렇게 비브라토 예시를 드리는 이유는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 때는 비브라토가 그렇게 상용화되던 시기도 아니고, 비브라토는 그 장식음과 마찬가지로 장식적 효과나 아니면 음향학적인 효과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쿠스틱, 추구하는 어쿠스틱이 좀 달라지고 홀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브라토를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 작품 자체가 작곡가가 작품을 쓸 때 비브라토를 몰토로 해서 예상하는 그런 사운드를 예상하고 쓴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하, 모차르트 이런 곡들은 비브라토가 너무 과도하게 에스프레시보를 하거나 많이 흔들릴 때 음이 모호하게 들리거나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순수한 소리 그런 걸 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만파 작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on and off 비브라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항상 지속만 해야 되나요? 비브라토를 지속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제 비브라토 지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브라토를 지속을 한다는 거는 그 음의 끝까지
놓지 않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패시지들, 찰코프스키나 뭐 이렇게 맨델스존 이런 패시지들 계속 감정이 가야 되고 선율이 연결되는 패시지를 연주하는데 내 팔이 아프다고 아니면 이제 비브라토가 좀 게을러져서 덜 하면 거기서 소리의 생명력이 끝납니다. 비브라토가 멈추는 순간 활의 무게도 빠지면서 음이 이렇게 안 들리게 되거나 끊어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프레이징 연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그 살아 숨쉬는 그 호흡, 생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곡들은 지속적인 비브라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팔 전체를 계속 써서 움직여야죠. 손가락만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비브라토 하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낭만파 작품이지만 지속적인 비브라토가 레가토 연결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포레 소나타와 프랑크 소나타로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이게 빠른 속도 알레그로 몰토의 알라 브레베 2분의 2박자이기 때문에 4분음 표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음을 비브라토를 해서 레가토를 한다는 게 오히려 음을 끊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팔이 열심히 레가토를 하고 있는데 비브라토를 중요한 음에만 하고 언앤어프를 하는 게 레가토에게 도움이 주기도 합니다. 프랑크 소나타의 4악장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의 알라 브레베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 선율이 연속 이렇게 막 맞물려서 프레이징이 연결이 되는데 비브라토를 모든 음을 하면 라라리라 이렇게 엠럽트한 그런 액센트가 주어져서 음이 단절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묶어서 중요한 음에만 비브라토를 하고 활이 레가토한테 방해가 안 되게 비브라토 언앤어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브라토를 하면 아무래도 소리에 증폭 효과가 나기 때문에 피아노로 연주하는 아까 시벨리우스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로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비브라토를 막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까지 변화를 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하고 계산을 해서 판단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할 때는 가슴으로 비브라토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관절 연습과 그다음에 항상 바이올린 연습하실 때 스케일 먼저 시작하시죠. 스케일 할 때 한 번쯤 비브라토를 넣어서 풀보로 비브라토 이렇게 손목 푸는 연습을 해서 매일매일 관절이 새롭고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오늘의 요약 정리, 비브라토란 무엇인가? 손으로 익혀서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표현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은 것을 내 머릿속에 지식과 직관력을 이용해서 손으로 표현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선율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